저는 리차드 케인입니다. NATO 동부가 전략국에서 20년을 버텨냈죠. 전쟁의 냄새 속에서 30년을 살아온 남자입니다. 전쟁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과는 다르죠. 저는 전쟁을 예측하지 못하면 죽는 세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제 책상 위로 한 문서가 도착했죠.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유출된 기밀 작전서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독도 탈환 시나리오. 목표 시간 3시간 내 점령. 한 장을 넘기기도 전에 등골이 서늘해졌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죠. 항공모함 이즈모급 1척, F-35B 8대, 이지스 구축함 3척, 특수침투부대 150명, 독도 동쪽 절벽 하단 침투 루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연습용 문서도 아니었죠. 이건 실전 직전 단계에서나 작성되는 완전 작전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백 개 분쟁을 예측해왔습니다. 발칸 반도에서, 중동에서,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터지기 전 징후들을 읽어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정작 한국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경험상 딱 하나의 의미였죠. 준비는 끝났다. 한번 움직여 보시지.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떠들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적이죠. 조용히 자신의 카드를 다 갖춘 적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요.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뒤집힐 사건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이죠.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치밀했죠. 새벽 오전 5시 30분 공습 개시, 오전 6시 특수부대 상륙, 오전 7시 30분 섬 전체 장악, 오전 8시 30분 국제사회 기정사실화 발표. 모든 시간이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모든 변수가 계산되어 있었죠. 한국군 대응 시간까지 예측해 놓았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신에 찬 침략 계획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왜 조용한 겁니까? CNN이 첫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독도 3시간 점령 계획 유출. 동북아 위기 고조. BBC는 더 직설적이었죠.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최대 도발. 알자지라는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일본, 독도 침공 준비 완료.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러시아가 경고했죠. 유럽연합이 성명을 냈습니다. 나토까지 일본을 규탄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불씨라는 것을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청와대도 조용했습니다. 국방부도 조용했죠. 합참도 침묵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한국이 당황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매일 휴전선을 바라보며 살아온 나라입니다. 평시가 사실상 전시인 나라죠. 그런 나라가 일본의 도발에 말을 잃을 리 없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싸늘한 전율을 느꼈죠. 점령을 향해 일본이 칼을 뽑았는데 칼끝 앞에 한국이 보인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침묵. 웃음 섞인 침묵이었죠. 이건 자신감 없는 나라가 보일 수 있는 표정이 아닙니다. 두려운 나라의 대응이 아니죠. 이건 이미 모든 걸 계산해둔 자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표정을 읽고 전략을 읽고 의도를 읽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해 놓았고 모든 방향을 대비해 놨고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죠.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침묵은 승리의 시각에서 내려다보는 자의 여유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본의 작전 계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가 이미 준비를 끝냈을 경우의 시나리오. 상대가 침묵하는 이유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조용한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일 경우를 상정하지 못했죠. 일본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소평가는 치명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있는 진짜 힘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한국의 군사력, 전술 철학, 미사일 사거리, 사이버 능력, 실전 대응력,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북아 전체의 향후 50년을 결정할 조사였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동해 위를 날고 있었죠. 독도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 6대가 전부 붉은 경보로 물들었죠. CNN이 가장 먼저 터뜨렸습니다. 일본, 독도 3시간 점령 계획. 동북아 위기 고조. BBC는 더 직설적이었죠.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최대 도발. 알자지라는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일본, 독도 침공 준비 완료.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사설을 냈죠. 독일 슈피겔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했죠. 중국 외교부가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러시아 외무부도 경고했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다. 유럽연합이 성명을 냈습니다. 나토까지 일본을 규탄했죠.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불씨라는 것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대한민국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도 조용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도 텅 비어 있었죠. 합참 공보실도 침묵했습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언론조차 조용했습니다. 격양된 논평도 없었죠. 긴급 특집 편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 전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칼끝이 목에 닿았는데 침을 삼키지도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한국이 당황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매일 아침 휴전선을 바라보며 깨어난 나라입니다. 평시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죠. 매일이 준전시 상태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의 도발에 말을 잃을 리 없습니다. 저는 나토에서 20년을 버텼습니다. 전쟁터에서 10년을 더 살았죠. 침묵하는 적의 의미를 모를 리 없습니다.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침묵이 있죠. 그리고 확신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침묵이 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후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한국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해뒀다는 것을요. 일본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했고, 어떤 루트로 접근할지 파악했고, 어떤 무기를 쓸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뒀죠. 한국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령을 향해 일본이 칼을 뽑았는데 칼끝 앞에 한국이 보인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웃음 섞인 침묵. 이건 자신감 없는 나라의 표정이 아닙니다. 두려운 나라의 대응이 아니죠. 이건 이미 승부를 알고 있는 자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전략가입니다. 표정을 읽고 전략을 읽고 의도를 읽죠. 그리고 침묵을 읽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와보시지. 준비는 끝났으니.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소리 지르는 적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적이죠. 말없이 카드를 전부 갖춘 적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 그 침묵은 패배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승자의 선언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국 군사력 분석 파일을 꺼냈습니다. 6년 전 작성한 보고서였죠. 하지만 지금 다시 봐야 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조용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 있었죠.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워싱턴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진 날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지하 회의실에 전례 없는 인물들이 모였죠. CIA 동북아 담당관, DIA 정보분석관,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전략가, 공군 작전기획부장, 국가안보국 분석관까지요. 제자리 앞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와 일본 해역이 떠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박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죠. 한국이 겁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미스 박사.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 분석은 틀렸습니다. 공기가 식었습니다. 스미스 박사의 얼굴이 굳었죠. 한국은 겁먹지 않습니다. 한국은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계산합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군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2010년 서해 천안함 사건 때 현장에 있었죠. 2013년 나토 합동훈련에서도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군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준비가 끝난 사람의 조용함입니다. 데이빗 브라운 장군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케인 박사,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스미스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력은 명백합니다. F-35B 최신의 스텔스기, 이지스함 3척, 특수부대 150명. 이건 압도적 우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은 전쟁을 숫자로만 보십니까? 그럼 뭘로 봐야 합니까? 의지로 봐야 합니다. 준비도로 봐야죠. 그리고 실전 경험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70년 동안 전쟁을 안 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일 뿐이죠. 매일 아침 북한과 대치하며 깨어나는 나라입니다. 브라운 장군이 눈을 좁혔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정적입니다. 저는 스크린의 독도를 가리켰죠. 일본 조종사는 훈련으로 배웁니다. 한국 조종사는 생존으로 배웁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돌렸을 겁니다. 일본이 어느 시간에 어느 루트로 접근할지, 어떤 무기를 쓸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했을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국제전화 표시가 떴습니다. 82. 대한민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차드 케인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차분했죠. 하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케인 박사님,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체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장군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스미스 박사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단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한국의 침묵이 두려움인지 확신인지, 한국군이 정말 준비됐는지, 일본의 계획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브라운 장군이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저는 자료를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있는 진짜 힘을 제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브라운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인, 조심하십시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조심해야 할 쪽은 일본입니다. 장군님, 인천공항군 구역이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의 로터가 천둥처럼 회전하고 있었죠. 저는 헬기 좌석에 몸을 고정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죠. 그러나 그 침묵은 허무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투 전 야수를 억눌러둔 사람들의 침묵이었죠. 김중령이 제 옆에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케인 박사님, 독도는 바위가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동해가 아래로 펼쳐졌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새벽빛이 검푸른 강철처럼 번쩍였습니다. 저는 전투 전야의 공기를 잘 압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느꼈죠. 이라크에서 맡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동료를 잃었던 전장들에서 그 어둡고 절박한 기운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기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작은 헬기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국군 장교들의 눈 안에, 전쟁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로 각오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3시간 점령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망상이었는지를요. 헬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김중령이 헬멧 통신으로 말했죠. 박사님, 저희는 70년 동안 매일 아침 총을 들고 일어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평화 속에서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서 평화를 지켰죠.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생존입니다. 헬기 창밖으로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작은 점 2개가 보였죠. 독도였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헬기가 독도 상공에 닿았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솟아있는 2개의 바위섬이 모습을 드러냈죠. 작고 외로워 보이는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 위에서 저는 세상 어떤 요새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경비 해병대가 달려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오만도 없었죠. 오직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없다는 결의만 있었습니다. 해병 상사가 헬기 소리에 맞서 외쳤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새벽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헬기에서 내려 독도 땅을 밟았습니다. 바위가 단단했죠. 바람이 거셌습니다.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김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일본이 여기를 3시간에 점령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한 불가능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인 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해병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그 눈에는 젊음이 아닌 각오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갑자기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자의 침묵이었죠. 이건 모든 걸 각오한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바람이 독도를 휘감아 돌았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렸죠. 그러나 바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중령이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일본입니다. 눈에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패배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승자의 침묵이었죠. 독도를 떠나 강릉 공군 기지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귀가 이미 멀어질 듯한 굉음에 흔들리고 있었죠. F-15K. 대한민국 공군의 강철에 매였습니다. 박대령이 제 쪽으로 걸어오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운이 좋으십니다. 방금 일본 정찰기가 동해 상공에 접근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순간 기지가 변했습니다. 정적이 사라졌죠. 모든 것이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사들이 달렸습니다. 엔진이 점화됐죠. 조종사들이 뛰었습니다. 저는 나토 공조훈련에서 스크램블 대응을 수없이 봤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어디든 3분을 넘는 게 보통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분 43초. 첫 조종사가 조종석에 안착했습니다. 2분 21초. 엔진 점화 완료됐죠. 2분 59초. 활주로 진출했습니다. 3분 12초. 이륙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속도로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혼돈이 아니라 질서였죠. 경악이 아니라 평정이었습니다. 이건 훈련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속도였죠. 박대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케인 박사님, 우리는 매일 이렇게 움직입니다. 매일입니까? 매일입니다. 북한 전투기가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편대가 이륙하고 있었죠. 일본 공군도 훈련합니다. 하지만 실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전입니다. 매일이 실전이죠. 3분 만에 6대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저는 나토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전 세계 공군을 분석했죠. 하지만 이런 속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대령이 통신기를 켰습니다. 타이거 1. 목표 포착했나? 타이거 1. 포착 완료. 일본 P1 정찰기 확인. 거리 80km. 경고 송신하라. 경고 송신 중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타이거 1. 목표 선회 중. 일본 방향으로 이탈합니다. 추적 중단. 귀환하라. 타이거 1. 이해했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첫 편대가 돌아왔죠. 착륙이 깔끔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하나 없이 정확히 멈췄습니다. 조종사가 헬멧을 벗으며 내려왔습니다. 땀 한 방울 없는 얼굴이었죠. 그가 제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리차드 박사님, 우리가 늦으면 국민이 죽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 말에서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만도 없었죠. 오직 생활화된 전쟁 감각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F-35B가 아무리 최신해라 해도 속도와 훈련 밀도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이 경납고를 가리켰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를요.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F-15K 12대가 줄지어 서 있었죠. 모두 무장 상태였습니다. 미사일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언제든 출격할 수 있는 상태였죠. 저 전투기들은 30분 내 전부 뜰 수 있습니다. 30분입니까? 네. 일본이 독도에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본 상공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일본의 계획서를 떠올렸죠. 3시간 점령 시나리오. 새벽 5시 30분 공습 개시. 5시 6시 특수부대 상륙. 하지만 한국 공군은 3분 만에 뜹니다. 30분이면 전 전력이 움직입니다. 일본의 계획은 출발선에서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박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일본은 우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용한 건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제트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훈련 편대가 이륙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 준비였죠. 강릉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됐습니다. 위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죠. 산맥 속에 숨겨진 거대한 군사구역이었습니다. 검문이 3번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5번 있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터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최중령이 앞장섰습니다. 박사님,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철저히 기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하 벙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십 년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현무 미사일 포대 12기였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가 여러 줄로 늘어서 있었죠. 모두 발사 준비 완료 상태였습니다. 최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일본의 모든 군사기지 좌표는 이미 입력돼 있습니다.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그가 조작 패널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일본 열도가 떠올랐죠. 붉은 점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요코스카, 미사와, 아오모리, 사세보, 이와쿠니, 아스기, 모든 기지마다 붉은 타겟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현무3의 실사거리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깁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모든 기지가 사거리 아닙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붉은 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천무는 더 빠릅니다. 더 많습니다. 일본이 움직이는 순간 하늘이 불바다가 됩니다. 저는 나토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전 세계 미사일 체계를 분석했죠. 하지만 이런 준비 상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발을 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최중령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일본 본토의 시간이 멈춥니다. 그는 다른 스크린을 켰습니다. 사이버전 사령부 실시간 상황판이었죠. 박사님, 전쟁은 총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일본 군사 네트워크가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었죠. 우리는 이미 일본 군사 네트워크 상당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통신망, 레이더망, 지휘체계. 파악이 아니라 침투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최중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전 NSA 국장 스티브 존슨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케인, 한국은 이미 일본의 약점을 다 알고 있을 거야. 전파 방해, 레이더 마비, 통신 두절. 일본은 움직이는 순간 눈이 멀 수 있어. 최중령이 스크린을 껐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 독도를 침범하면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3시간에 독도를 점령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3분 안에 일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한국의 침묵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두려워서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해서 침묵한 것도 아니었죠. 한국은 확신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승리를, 우세를,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중령이 벙커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일본이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벙커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현무 미사일들이 조용히 서 있었죠. 천무 발사대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힘이었습니다. 준비된 응징이었죠. 확신에 찬 대응이었습니다. 독도에서 시작된 바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나 동해를 건너 제 가슴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한국의 침묵. 그건 패배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결판을 알고 있는 자의 침묵이었죠. 승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조용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이제 압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준비만 했죠. 그리고 그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랜드본부 지하 전략실이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군사 전문가 2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와 일본 열도가 붉은 빛으로 떠 있었죠. 존스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인 박사, 지금부터 당신이 분석한 한국 군사력 데이터를 전면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죠. 일본이 그토록 믿어온 3시간 점령 계획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1단계. 제공권 충돌이었습니다. 일본 F-35B 8대 출격. 한국 F-15K와 KF-16, 24대 긴급 이륙. 전투 밀도, 스크램블 속도, 조종사 실전 경험. 모든 변수가 투입됐습니다. 결과는 8분 만에 나왔습니다. 일본 F-35B 5대 격추. 한국기 1대 손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국 왕립공군 출신 분석관이 중얼거렸죠. 말이 안 돼요. 일본이 공중전에서 이렇게 빨리 밀리다니.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북방에서 실전 체제로 경계 비행합니다. 실전 감각이 다릅니다. 일본 전문가 2명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2단계. 해상 교전이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3척이 독도 해역 진입. 한국 이지스함 2척과 고속정 8척 대응. SME, 하푼, 해성, 전자전 교란까지 양측의 모든 해군 병기가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7분 후였습니다. 결과는 냉정했죠. 일본 구축함 2척 전투 불능. 나머지 1척 회피 기동 중. 해상 제압권은 한국. 해상자위대 출신 일본 전문가가 이 장면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그에게만 고정한 채 말했죠. 해전은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정보, 지형, 대응 속도, 실전 경험으로 합니다.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3단계였습니다. 이 순간이 오자 회의실 전체에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무삼 순항미사일 12발, 천무 다연장 8발, 전자전 공격. 발사 후 11분이었습니다. 스티브 존슨 전 NSA 국장이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냉정하게 발표했죠. 요코스카 타격 성공, 미사와 타격 성공, 아오모리 타격 성공, 사세보 타격 성공. 일본 방어망 78% 무력화. 저는 이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점령 작전은 독도를 점령하기도 전에 본토가 마비된다는 뜻이었죠. 브라운 장군이 충격에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침공이 아니라 자살이군요. 존스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 결론을 읽었습니다. 일본 독도 점령 성공 확률 3%. 한국이 즉시 대응할 경우 0%.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일본 본토가 전면 마비된다. 일본 측 전문가들이 차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에서 출발한 침묵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케인 박사, 이 시뮬레이션이 정확합니까? 나토 20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계획은 출발선에서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존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로 뒤덮인 일본 열도가 보였죠. 일본의 오만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3시간 점령 계획. 완벽해 보였던 작전. 치밀했던 준비. 모두가 한국의 침묵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브라운 장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죠. 케인,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장군님,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 중입니다. 그들은 생존하는 법을 압니다. 이제 일본도 알게 되겠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죠. 저 멀리 동해 너머 독도에서 한국군이 조용히 서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지키고 있을 것이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독도를 향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해병 상사와 함께 붉게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독도는 한국 땅에서 가장 먼저 새벽이 뜨는 곳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분석하던 전략가가 말문을 잃은 순간이었죠. 파도가 바위를 때렸습니다. 바람이 섬을 휘감았죠. 하지만 독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계산한 건 배치도였습니다. 전력이었죠. 지표였습니다. 전투기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진 건 그보다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였죠. 지켜낼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감춰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어떤 최신 전투기보다, 어떤 항공모함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해병 상사가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일본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저곳을 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준비됐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였죠. 한국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 침묵은 조용한 포효이며 승자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언이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독도는 결코 빼앗길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 침공은 성공 확률 0%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창밖으로 구름이 갈라지고 동해가 보였습니다. 작은 바위섬이었죠. 그러나 그 섬은 거대한 나라의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나토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세계 모든 분쟁 지역을 분석했죠. 발칸 반도에서 중동까지 전쟁의 냄새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준비된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일 뿐이죠. 매일 아침 총을 들고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매일 밤 경계태세로 잠드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한 건 일본의 치명적 오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독도가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그 작은 섬이 품은 의미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착각한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침묵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자의 침묵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존스 소장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케인, 보고서는 완성했습니까? 완성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완벽합니다. 존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당신 보고서를 전 회원국이 봐야 합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독도 작전 계획을 전면 폐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독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자는 떠들지 않습니다. 승자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죠.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배워온 지혜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독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태극기 앞에 서 있는 사진이죠. 그들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로 각오한 눈빛.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 그리고 이미 승리를 확신한 침착함. 그 눈빛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승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그 어떤 함성보다 강력했습니다. 독도는 오늘도 조용합니다. 한국군은 오늘도 묵묵히 그곳을 지키고 있죠. 말없이, 흔들림 없이. 그 침묵 속에 대한민국의 영혼이 있습니다.